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제2절 수용 방식 등 같이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58페이지부터 해서 59페이지 이하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시행 방식입니다. 요거는 58페이지 있죠. 기본적인 거지만 잘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의외로 틀리는 경우 있어요.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이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이게 포인트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도무지 수용 방식은 할 수 없어. 그러면 뭘 한다고요? 환지 방식이지. 혼용 방식은 혼용 방식 안에 수용 방식 들어있는 거잖아요. 수용 방식 안에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혼용도 안 되는 것이죠. 환지 방식이죠. 답 2번. 3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은 전부 싹 다 돈 다 내보내서 전부 싹 다 밀어가는 것은 얘는 뭐죠? 수용 방식이죠. 예, 맞고요. 4번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분할 혼용이죠. 혼용도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할 혼용. 5번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한다. 얘는 뭐요? 미분할 혼용이 있다. 그래서 4번은 분할 혼용, 5번은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변경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항상 강조하지만 할 때마다 그림을 그렸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시행 방식에서 가장 먼저 공부한 1번이 뭐죠? 1번이 자, 수용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환지, 전부 환지죠. 환지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혼용이에요. 일단은 변경 사유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수용해서 환지를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고, 뒤에서 혼용해서 환지 가는 것도 가능하고, 수용해서 뭐요? 이렇게 혼용 가는 거 딱 가는 거 딱 세 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에 있죠. 첫 번째 공공시행자는 1번, 2번, 3번 다 돼요. 공공이니까. 두 번째 민간은 여기 조합은 빼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그러니까 변경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조합은 빼고 뭐만? 3번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환지 방식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공공은 우리가 배웠듯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하죠. 1번 지자체. 잠깐만요. 바람 불어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지금 엉덩이 보고 있었어요.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시행 방식 종류를 설명한 것이죠. 예, 맞고요. 2번 공공시행자가 맞죠? 혼용 방식에서 전부 수용, 혼용 방식에서 이게 이제 혼용 방식에서 수용 가능은 없잖아요. 없죠. 틀렸죠. 답 3번, 2번은 2번. 3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그 민간 시행자는 얘기죠.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혼용, 수용에서 혼용 딱 하나 되죠. 맞죠. 4번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수용에서 환지 맞죠? 1번 맞는 거고요.
5번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맞죠? 예. 그림으로 그냥 알면은 쉽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은 조합은 해당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전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은 수용 방식에서 거론되지 않죠. 예, 틀렸습니다. 2번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죠.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수용 방식에서 동의 요건은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민간만.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관, 농서, 철매, 철제,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있어서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법이 아니고 수용 방식은요 개발법이건 국토법이건 정비법이건 무조건 공치법이야. 이 법이 먼저이지만 이 법에 없다면은 두 번째 뭐라고요?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가지고 공치법. 국토법이 아닙니다. 틀렸죠. 4번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한 경우에 사업 인정 고시.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정이 뭡니까? 너 공익 사업으로 인정해 줄게. 그거거든요. 특별하게 절차 거치지 말고 어떤 걸 고시하게 되면 그냥 너 공익 사업이야. 인정해 줄게. 그럼 말 그대로 환지 방식은 공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용 방식에는 환지 방식이 들어 있으니까 100% 공익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 사업은 뭡니까? 수용 방식.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나오겠죠. 실시계획 고시 인가 이때 요때 만약에 사업 인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된다. 본다는 얘기는 세 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얘는 해당 안 되고 얘만 잠깐만 사업 인정은 얘만 해당돼.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여기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수용 방식 들어가서 언제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다시 이때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인정 및 그냥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 그 얘기죠. 실시계획 고시해라.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세세한 목록 줄임말입니다. 그 토지의 뭐 명칭, 주소, 뭐 A4 용지 한 장당 한 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작성해서 고시해야 그때부터 공익사업 하겠다. 왜? 전부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사업해도 좋아. 별도의 절차 필요 없어. 그 얘기죠. 5번 재결 신청은 다른 법도 다 똑같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와 마찬가지로 사업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재결은 협상, 수용 방식일 때 처음에 나 돈 내놔 협상되는 경우는 일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상하자, 재결하자, 다시 한번 재결하자. 신청을 언제 한다고요? 사업시행기간 이내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재결 신청은 개발 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시행기간 이내, 그 말과 같은 표현이죠. 답 5번이죠. 넘깁니다. 3번 수용 사용 방식들은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할 때 얘기죠. 그죠? 근데 시행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시행자인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지정만 하고 시행 안 할 때는 사업 안 하니까 수용도 안 하겠죠. 그러면 수용한다는 얘기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닌 틀렸습니다. 시행자인.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릅니까? 무조건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치법. 물론 이 법이 먼저입니다. 이 법이 먼저이지만 이 법에 없다면 이 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뭐라고요? 공치법. 그러니까 뒤에 거는 공치법이죠. 틀렸고요. 3번 방금 나왔던 거네요. 옳게 나왔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깔끔하죠? 네,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 틀렸죠? 5번.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5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채권은 시행자라면은 전부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승인 받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지 않을 뿐이지 발행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라? 아니죠. 민간인만. 지자체는 공공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부도 받을 수 있고 일부도 있다는 얘기죠. 전부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밑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원래는 평당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되지만 950, 900 이렇게 평가 이하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왜? 학교니까. 근데 여기서 감정평가한 금액 이하로 좀 더 저렴하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 6가지만. 학폐, 공사, 임대, 이주. 뭐라고요? 학폐, 공사, 임대, 이주. 학폐, 공사, 임대, 이주. 학이 뭐죠? 방금 학교. 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원래는 아직 폐기물 처리 시설 밑에는 또 있지만 여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폐. 공원. 공공청사. 괜찮아요. 시험장 가면은 뭐 딴 거 안 나옵니다. 뭐 공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61페이지 요약집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맨 밑에 나오죠. 밑에 공공청사. 사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요거 하나. 뭐는 안 돼, 얘는 대신에. 유료는 안 돼. 임대주택. 이주 단지조성이죠. 예. 그래서 학폐공사 임대이주. 학폐공사. 조폐공사 아닙니다. 조폐지 말고 학폐버려 그냥. 학폐공사. 조폐공사가 학폐공사로 이름 바꾸면서
임대주택 부근으로 이주했다 그랬죠? 학폐공사 임대 이주. 정답 4번이고요. 옳은 것. 자, 5번. 시행령은 또 나오네. 시행령은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3분의 1입니다. 3.1 원형지 3.1. 6번 토지 상환 채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약집 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1번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세금 전부의 지급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 내가 받는 금액이 5억이야. 그럼 최소 2억 5천은 돈 받아가고 2억 5천 범위 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로 받는 겁니다. 전부 다 100% 전부 다 토지 건물 주면 그거는 뭐 환지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은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일부 전부가 아니죠. 2번 토주공인 시행령은 맨 끝에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 보증서 왜? 못 믿으니까. 누굴 못 믿어요? 민간만. 그러니까 토주공은 공공이잖아. 보증 안 쓰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오죠.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토지건축물이 분양 대상 토지건축물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4번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 작성해서 국장 승인 아니고 무조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번 이율은 발행 당시에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와 채권자가 아니요, 채권자는 안 들어가요. 그냥 발행자가 정하는 것이지 채권자는 해당 없습니다. 자, 넘깁니다. 7번 원형지 공급 개발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령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또 나오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죠. 3번에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 10년이 아니고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으로서가 10년이죠. 저를 봐요. 공급 계약이 여기라면 지금 공급받는 계약이니까 사업하기 전이죠. 그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은 한참 뒤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할 때가 더 길죠. 길고 공사 완료는 뒤에 하는 거니까 더 짧죠.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는 5년. 애초에 처음부터 공급 계약일은 10년 전 둘 중 하나죠. 먼저 끝나면 돼요.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팔면 안 됩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돼요. 왜 그럴까요?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한참 됐는데 사업이 아직 안 한 거야. 공급 계약일로부터 한 8년 전쯤부터 사업한 거야. 그럼 5년인데 2년만 딱 지나가면 사업이 아직 안 끝나도 2년만 지나가면 10년 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봐요.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인데 공급 계약을 계약 체결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사업 들어간 거야. 그러면 5년 뒤잖아요. 공급 계약은 6년이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연도에 끝나면 된다는 얘기야. 그 안에는 안 된다. 4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다. 국가, 지자체 다 수의계약입니다. 공모 선정된 자 수의계약이에요. 다 하나만 공장, 부지, 학교 부지 요 말만 나오면은 경쟁 입찰이에요. 아 나오네 바로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뭐라고요? 예만 경쟁 입찰 방식이고, 그런데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비로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도요, 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아니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놓고 4번, 5번. 다만, 그죠?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배울 입장이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는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한 5년 전 하더라도 꼭 공부 문제에서 작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 2문제까지 오류가 꼭 나왔어요. 그래 뭐 정답이 2개다, 답 없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는데 작년에 이제 한 문제가 딱 나왔었죠. 한 문제가. 그때는 그냥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시도 대장으로 국정에서 바뀐지도 모르고 낸 거예요. 바뀐지 모르고 그 출제하는 자가. 그래서 작년 전까지는 입지 규제가 원래 국장이었는데 그것이 시도 대전 바뀌었거든요. 바뀌기 전 국정을 내는 바람에 그 문제가 답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 없어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졸지에 그 들린 사람들 때문에 3,000명 이상이 합격했어요. 항원 때문에. 합격한 맞춘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경우 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7, 8년 전 얘기인데 항상 뭐 공법은 꼭 한 문, 2문제가 꼭 이의 신청 들어오면 꼭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봐도 왜 내볼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딱 한 문제 모자라요. 평균 62.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법 이의 신청 중에서 하나를 이의 신청한 2개가 다 틀렸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맞게 해주면 평균 딱 60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법원에 소송 겁니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놓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거야? 학원에 또 200만 넘게 등록해가지고 공부한 것이죠. 공부했어요. 거의 9월 달에 가서 판결 나왔습니다. 그거 답 없다고. 그러고 합격했어요. 돈만 날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도 3,500명 정도 구제받았어요. 500 정도가. 그러니까 괜히 그거를 법원 소송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분 좋은 점도 있죠. 공부했으니까. 다시 민법 공부부터 다시 공부하고 동영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신문에 대문점이 났어요. 갖고 그냥 합격해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해줘, 그 학원에서. 다만 이제 남는 금액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상 차원으로 조금 뭐 줬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근데 그분은요, 합격해서 기쁜다 뭐지, 환불 필요 없어. 관계 없잖아요. 지금 합격했는데 그렇잖아요. 환불 안 해줘. 다시 시험 보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그래서 저는 이의 신청이 한두 개 나오기를 나는 바라는 사람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7번은 정답이 틀린 게 3번이고요. 자, 8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8번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책이 있어요. 한번 그냥 참고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버려하지 말고 한번 읽어주고 넘어갈 것. 9번. 하지만 7번, 9번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요. 9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유일하게 공장 부지, 학교 부지만 가능하잖아요.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면적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내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고, 맞게 나오지만 틀리게 나오죠, 그죠? 3분의 2로 또는 2분의 1로 틀리게 나오죠.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 뭐 된다네요, 그죠? 첨부죠? 맞는 거예요, 그냥.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틀렸어요. 저를 보세요. 이것이 자, 수용 방식인데, 자, 여기가 이제 도시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요거 3분의 1, 얘가 이제 원형지, 얘가 뭐죠? 좀 다 밀었어 이렇게. 얘가 뭐죠? 조성토지. 원형지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밀었어요. 왜? 수풀이 너무 잘 우거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짓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죠? 있는 것이. 어차피 이 사람도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조경. 인위적으로 적용하느니 이미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적이잖아요. 아파트 지어놓아서 얼마나 좋아. 산책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뭐는 필요해? 들어갈 새는 진입도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진입도로는. 그죠? 공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뭐요? 공사비. 그러니까 얘는 감정 가격입니다. 얘는 좀 높겠죠. 다 밀었으니까. 얘는 말은 그렇지만 얘는 좀 가격이 높을 겁니다. 원형지 얘도 뭡니까? 얘도 일단은 감정 가격이에요. 좀 낮겠죠. 그래요. 좀 낮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감정 가격도 현재의 감정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가격이야. 개발된 이후에 사회 가격입니다. 얘하고 가격이 같네 안 같네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가격에다가 현재 여기가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합해서 협의해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앞으로 개발 계획이 반영된 앞으로 미래적인 감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높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되 서로 협의해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감정 가격을 한다 틀렸습니다. 플러스 공사비 이꼬로 협의. 자, 3번, 4번 정답. 5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 지자체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5년 필요 없어요. 10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할 말 없습니다. 국가하고 지자체는 자기 마음대로 매각 가능하다는 얘기죠. 10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을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여러분, 추천 방식 공주 단추 두 개. 공공택지 공장용지인가요? 헷갈려요?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추천 방식. 그러니까 1번이 주, 2번이 공, 3번이, 요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거는 이제 주택건설 용지 중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그거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것이고요. 3번이 단독하고 공장용지. 5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뭡니까? 얘는 추천 방식. 5번은 수의계약이죠. 공주단 추천 방식. 공주단 추천 방식.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61페이지. 나오죠? 거기 추천 방법 나오죠? 그죠? 공광용지,
공공택지고 2번에 주택 건설의 가로 안에 임대주택 포함되잖아요. 그죠? 예, 포함됩니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방법입니다. 틀린 것. 1번. 시행령은 조성 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 당연하죠.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죠. 2번. 조성 토지 등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이죠. 예. 많이 브랜드가 많이 모이니까 경쟁 입찰인 건 당연한 거죠. 3번. 일반에게 부당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게 공급한다.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4번. 실시 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추첨입니까? 수의계약. 공주, 단 빼놓고 다 뭐라고요? 수의계약이에요. 내용은 요즘 안 하는 얘기야. 공주, 단추만 빼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5번. 답 4번이죠. 5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뭐라고요? 수의계약. 하여튼 간에 공주, 단만 추첨, 나머지 몰라. 전부 다 뭐라고요? 수의계약. 12번. 선수금의 수치 등입니다. 선수금은 5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요약집. 틀린 1번. 시행령은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받는 말이 선수금이잖아. 미리 받는 선수금. 2번. 선수금을 받는 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3번에 국가 등 공공시행자는 미더, 그러니까 면적 10% 이상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근데 4번.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 소유권 100% 확보한 다음 나중에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 틀렸죠. 100분의 10이죠. 10%니까요. 답 4번. 5번.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도 뭐라고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1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등 내용으로 틀린 것. 자, 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1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 맞죠? 2번. 입찰 경쟁한다. 당연히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보죠. 그죠? 당연한 말씀이죠. 2번은 법에 없어도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건데 법에 없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3번. 2번의 경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딱 보니까 2번과 3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설령 나와도 절대로 정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책에 있는 것은 1번하고 4번이에요. 4번. 아시겠죠? 5번 하지 마세요. 그러면 1번하고 4번.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죠. 시행령은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성원가입니까? 감정가격이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감정가격 이하지 이하. 에이, 13번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하지 마요. 지문 2개 때문에 하는 건데요. 왜? 이 지문 앞에다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5번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3번은 아예 하지 말 것. 버려. 안 풀어도 앞에서 다 있는 것만 알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굳이 왜 있는 내용도 지금 다 모르는데 없는 거가 어쩌다 외우고 있냐고. 버리세요. 13번은 13일에 금요일 버리세요. 14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그죠?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가 아닌 자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틀렸어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 공급 계획은 작성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계획까지 승인받는 건데, 승인 안 떨어지면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냥 공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이렇게 내가 공급하겠다고 거기서를 제출하는 거야. 제출. 아시겠죠? 61페이지 맨 위에 쌍가루 6번에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 지정권자에게 그냥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죠? 아시겠죠? 쌍가루 6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게 아니다.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상 공공택지 공주단 추천 방식이다. 근데 추천 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있죠.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밑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한다. 이게 바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이. 답 맞는 거죠. 3번. 4번 공공청사용지 지자체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가 없다? 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추천 방식 빼고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5번도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한다. 수의계약이죠. 그죠? 없다. 틀렸죠. 전부 다 4번 5번 전부 나왔던 겁니다. 앞에서요.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지계획. 3절 환지계획입니다.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은 바로 공사에 이렇게 착수도 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합니까? 준공검사 받아가지고 얘는 뭐하죠? 공사 완료 공고하잖아요. 공고하면 언제? 그렇죠.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다. 얘는 완료 해제다.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그 얘기죠. 환지 방식은 옛날 내 땅 위치고 내가 앞으로 받아볼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일이 다 적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환지계획이야. 작성해서 얘를 인가받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은 이후에 공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하지만 환지계획은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작성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작성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환지계획, 행정청도, 국가 지자체도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얘는 인가받죠. 이때 인가권자가 다른 건 전부 다 웬만하면 전부 다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굽니까?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얘기죠. 그럼 인가받는데 잘 보세요. 그럼 행정청도 인가받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인가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행정청도 다 작성하지만 인가받는 것은 행정청 인가 안 받고 누구만? 그죠? 비행정청만 특도시군구로부터 뭐 받는다? 인가받는다. 이게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누구입니까? 국가 지자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도시군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여기서는 국가하고 지자체입니다. 특도시군구한테 인가받는 게 말이 돼? 국가가 아랫사람한테 인가받아요? 지자체 인가받아요? 아랫사람 아니면 동급인데? 그죠? 안 받겠지 당연히. 여기. 그 환지 계획에는
환지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죠. 있는데 이 중에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환지 예정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환지 예정지는 공사 착수한 이후에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미리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직 공사 안 들어갔는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없어요. 없어. 환지 땅으로 주는 거죠. 그죠? 돈 주는 계획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안 나와요. 두 가지. 아예. 1번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에 환지 계획에 없는 것이죠. 1번 환지 설계,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게 뭐죠? 앞으로 받을 환지죠.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상, 대상, 토지 명세. 얘는 옛날 거. 환지 전이죠. 여기서도 토지 명세이지 건물 명사면 틀립니다. 토지 명세. 4번 채비지 보류지죠. 5번 청산금 없잖아요. 그죠? 청산금, 환지 예정지 두 개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방식. 1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니죠. 뭐라고요? 특도 시군구의 인가죠. 틀렸죠.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돈 없잖아요. 돈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환지로 주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2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 환지로 주는 계획은 복잡해요. 일단은 뭐 내 위치가 좋네 나쁘네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많거든요. 아시겠죠? 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 위치가 조금만 뒤틀려도 뭐 좋네 나쁘네 말이 많은데 그러다가 에이 돈으로 바꿨었어요. 돈으로 바꿨어. 그 돈으로 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뭘로 한다고요? 돈 주는 것은 그냥 저를 봐요. 나 그냥 돈 주면 안 돼. 돈을 주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시행자 보기 너무나 편리한 거야. 오히려 인가권자도 속 편해. 그냥 해버려. 그냥 줘버려. 그냥. 그래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줘버려. 그냥. 요약집에 잘 나와 있어요. 요약집에. (64페이지에) 4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죠? 경면상 요거예요. 특히 1번하고 4번이 잘 나왔거든 시험에. 지금 하고 있는 건 4번이에요. 4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 뭐라고요? 금전 청산 시에는 이건 뭐예요? 경면상으로 보고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3번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4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이따도 좀 배울 것입니다. 좀 뒤에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합니까?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하는 것이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 그에게만 사용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 종전 토지가 소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 수익을 교부하기 때문이죠. 환지 예정지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죠. 틀렸죠.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저를 보세요. 환지를 안 정했다는 말은 다음날 가봤자 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환지로 정했다 그러면 다음날 넘어가야
내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환지를 정했다. 그럼 다음 날짜 들어갈 겁니다. 환지를 안 정했다. 다음 날짜 나오면 안 됩니다. 12시 땡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다음 날 되는 순간 그 전인 12시 땡 하는 순간, 밤 12시 땡 하는 환점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시겠죠? 왜? 다음 날 가봤자 내가 받을 환지가 없으니까 다음 날짜가 나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짜가 등장해서 틀렸다. 3번 환지 계획 작성 및 인가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자, 의무적입니다. 맞는 편이고요. 2번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지의 지정도 포함됩니까? 없죠, 그죠? 청사가 없고 환지 예정지 없어 이런 거. 틀렸고요. 3번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지의 토지와 환지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환지 계획은 내용 물만 하고 환지 예정지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 일단은. 아시겠죠? 이걸 맞게 바꾸면 3번은요 옛날 종전 토지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종전 토지의 종전 옛날 종전 토지와 그 말이죠. 종전 토지와 앞으로 받을 환지의 면적 등등등을 종합적 고려하는데, 하여튼간에 거기까지 기억 안 나면 환지 예정제는 말은 환지 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틀렸고요. 4번 시행령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 경우에 밑에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심의도 거치고 평가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 심의를 먼저 하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합니까? 그래서 평심이죠. 평심. 다 같이 평심. 심평 아닙니다. 평심. 하여튼 틀렸고요. 5번 토주공인 시행자나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토주공은 행정청이요, 비행정청이요? 누가 행정청이래? 누굽니까? 여기잖아, 여기요. 여기 행정청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여기 행정청이죠. 여기 행정청은 누구 말하는 거죠? 국가하고 지자체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공공하고 민간이에요. 물론 여기 정출기관도 포함되겠죠. 하여튼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공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과 민간으로만 했다가 이렇게 딱 바뀌면은요, 요건 알겠는데 세부에 들어가면 헷갈려 해놓고. 그죠? 국가하고 지자체가 행정청이고 토지공 등등은 공공기관이면서도 비행청입니다.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죠. 국장이 인가 아니죠. 네.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특도시군구밖에 없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국장도 해당하지 않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유, 찌개졌다. 잠깐만요. 자, 요약집 54페이지 봐요. 54페이지. 잠깐 해봐요. 54페이지에. 봤습니까? 거기 시행자 보면 왼쪽에는 공공과 민간이죠. 오른쪽에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와 해놨잖아요. 왜? 보시라고. 자, 문제 4번은 여러분 풀어주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요. 기출 문제인데 그냥 저를 보세요. 앞으로 내가 옛날에 땅이 있던 건물이 있던 간에 앞으로 내가 환지 계획에서 받을 환지가 토지다. 그러면 토지는 평평하죠. 평면한지. 내가 받을 시행자가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아파트에 일 받는다. 그게 입주한지입니다. 그것은 그거요. 또 4번의 기억 니은이 기출문제지만 그렇게 봐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5분부터 하겠습니다.